네, 박일로의 상사곡입니다. 상사곡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 슬픈 생각을 노래한 것, 슬픔을 노래한 것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뭐 주된 정서가 뭐 슬픔으로 찍히는 건 전혀 우리가 문제시할 건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어, 참고로 이제 이런 시들을 구분을 하는, 그러니까 이런 시들을 구분을 하는 이름이 하나 있는데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충신, 연군, 지사, 연군지사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무슨 뜻이냐면 충성스러운 신하가 군자, 임금을 그리워하는 노래다 이런 뜻입니다. 충신연군지사, 충성스러운 신하가 군자를 그리워하는 노래다. 괜찮죠? 충성스러운 신하가 임금을 그리워하는 노래다. 연군지성은 연군지정이라고 보통 표현하죠. 연군지정. 이게 이제 신하 같은 경우는 유배를 가는 경우들이 꽤나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타의적으로 유배를 가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게 아니더라도 임금이랑 좀 멀어진 그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임금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를 주되게 노래한 작품들이 꽤나 많았고, 그것을 분류하면 이렇게 큰 카테고리로 묶인다. 그래서 보통 어떤 형식을 띠냐면요, 신하는 여성 화자의 모습을 띠고요, 그 다음에 이 여성 화자가 그리워하는 남성을 임금으로 설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성 화자가 남성에게 사랑을 노래하고 그리워하는 것처럼 그 정도로 임금에게 자신의 진심을 다하면서 부각하면서 날 좀 올려달라, 유배에 가 있는 나를 좀 올려달라 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게 작품의 주된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신하가 자신을 여성으로 설정하고 임금을 남성으로 설정한 후 이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는 모습처럼 묘사를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의 상사곡을 같이 볼 거고, 앞으로 이제 작자 미상이 아니고 작자가 있고 쭉 읽어봤는데 남녀 사랑이야? 그러면 충신연군지사 중 일부가 아닐까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죠? 아는 게 많아야 또 보이는 게 많고요. 그리고 이제 고전시가 같은 경우는 교과서에서도 이 고전에서만 드러나는 세계관을 학습하도록 학습 목표가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알고 접근을 해야 됩니다. 알고. 가봅시다. 천지라는 것은 하늘과 땅이고, 하늘과 땅 사이가 짜니까 하늘과 땅 사이니까 세상입니다. 세상에 어느 일이 남들에겐 서러운가? 아마도 서러운 건 이미 그리워 서럽도다. 그러면 화자께서는 지금 임을 그리워하는 상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신이 처한 현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으실 거고, 이 부정적 인식에 따른 결핍과 내적 갈등이 분명히 존재하겠죠. 양대의 구름비는 내린 지 몇 해인가? 구름비가 내린 지 굉장히 오래되었다. 반쪽 거울 녹이 쓸어 티클 속에 묻혀 있습니다. 반쪽 거울, 나 하나 너 하나. 그 거울이 녹이 슬 정도로 오래되었다 이 소리겠죠. 청조, 파랑새도 아니오고 배간, 흰 기러기도 그쳤으니 소식도 못 듣거늘 임의 모습을 보겠는가. 새도 오지 않고 또 새도 오지 않으니 임의 소식을 들을 수가 없다. 임의 모습을 볼 수나 있겠는가. 그럼 소식도 듣지 못하고 임의 모습도 보지 못한다 이런 소리잖아요, 그죠? 참고로 청조라는 것은요, 이제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새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알아둬서 나쁠 건 없겠죠. 화조월석에 울며 그리워할 뿐이로다. 감탄영어미. 무엇을? 슬픔, 그리움을 터뜨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탄법을 통해서. 그러면 이미 그리워요. 볼 수 없어요. 슬픔도 같이 느끼고 있겠죠. 그러면 임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지속되고 있고, 그리움과 슬픔 또한 반복되고 지속되고 있으니까 그리움과 슬픔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죠. 그리워해도 못 보기에 그리워하지 말리라 여겨. 그래, 그리워도 못 보니까 그리워하지 말자. 코끼리 생각하지 말자. 나도 장부로서 모진 마음을 지어내요. 이제 잊어버리자 라고 한들 눈에 절로 밟히거늘 서러워하니 그리워할 소냐. 물론 이제 이겨내 보겠다, 실패했다
라고 읽어도 돼요. 근데 그 정도로 내가 아무리 잊자 마인드 세팅을 해도 마인드 컨트롤을 해도 잊지 못할 정도로 임은 나에게 그립고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읽으셔도 되고요. 설의 영탄 감탄 그리워해도 보지 못하니 하루가 3년 같도다. 도다도 감탄 영어이죠. 그 정도로 이 하루가 3년처럼 길게 느껴질 정도로 나는 힘들고 슬프다. 괜찮죠? 이처럼 이 하루가 화자의 내면이 투영되어서 3년처럼 길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3년이라는 소리가 아니고 그 정도로 길게 느껴진다는 거 아니에요. 이처럼 화자의 인식에 따라서 늘어나고 줄어드는 이런 시간을 문학적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이 문학이라는 것은 결국 작가 화자의 개성이 투영되어 있는 표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문학적 시간은 당연히 주관적이고요. 작품마다 작가마다 화자마다 쓰이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개성적입니다. 원수가 원수가 아니라 못 읽는 게 원수야. A 하지마. 원수의 반복을 통해 리듬감만 형성하고 있습니다. 원수가 원수가 아니야. 그러니까 원수가 달리 있냐? 못 보는 게 원수다. 그 정도로 그리워 힘들다. 사택망천은 그 어떤 사람인가? 그 있는 곳 알고자 진초엔들 아니 가겠는가? 진초 뭐예요? 진나라 초나라 지역 매우 먼 곳을 말함. 사택망천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이 와이프를 버리고 그러니까 와이프를 두고 멀리 떠나서 그리워하지 않고 버틴. 그러니까 화자 입장에서는 지향하는 존재겠죠. 왜냐면 나는 지금 죽어버릴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살지? 무심하고 쉽게 잊기 배우나 보고 싶구나. 그러니까 사택망처처럼 이 사랑하는 사람을 잊어버리는 걸 좀 배우고 싶을 정도는 너무 힘들다. 어리석은 문수에 무슨 재주가 있을까마는 임향한 총명이야 사광인들 미치겠는가. 나는 뭐 별다른 재주도 없지만 임을 향한 총명은 누구보다 강하다. 총명도 병이 되어 날이 갈수록 짙어가니 먹던 밥 덜 먹히고 자던 잠이 덜 자인다. 왜요? 그리움 슬픔이 심화되었다. 그냥 너무 힘드니까 밥도 잘 안 들어가는 거죠. 수척한 꿀이 시름겨워 거머가니 취한 듯들인 듯 청심원 소합한 먹어도 효험이 없습니다. 약을 한 사발에 들이켜도 효과가 없어요. 그 정도로 힘들고 싶어요. 고황 뭐예요? 천석고황이죠. 천석고황할 때 고황입니다. 근데 이제 고황이라는 것은 병이에요. 병. 이 어디죠? 그 횡격막 밑이라고 하던데. 그러니까 이 고황이라는 것은 사실 이 횡격막 밑에 있는 부분을 말한대요. 거기에 이제 병이 나버리는 거지 마음속에. 편작은 이 중국의 명의입니다. 명의. 아무리 그 명의가 와도 나의 병은 고칠 수가 없다. 왜? 마음의 병이니까. 목숨이 중한지라 못 죽고 살아있구나. 처음 인연 맺을 적에 일이 되자 맺었던가. 비익조 부부되어 연리지를 숲풀 아래 나무 얽어 집을 짓고 나무 열매 먹을 망정. 이승 동안은 하루도 이별 세상 안 보기를 원했건만. 우리가 처음 만날 때 이렇게 되게 예상이나 했겠냐. 우리가 처음 만날 때는 비익조 부부가 되어서 그러니까 인꼬 부부 같은 거겠죠. 인꼬 부부가 되어서 나무 열매만 주워 먹을지언정 하루도 빼놓지 않고 얼굴을 보며 살자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돈과서에 따로 살며 그리워하다 다 늙어버렸습니다. 예로부터 이른 말이 견우직녀를 천상의 인간 중에 불쌍하다 하건만은 그래도 걔네들은 1년에 한 번은 만나잖아 오작교를 두어서. 근데 우리는 몇 은하가 갈아져서 이토록 못 보니까 그 불쌍한 견우직녀도 7월 7석 1년에 한 번은 무조건 만나는데 우리는 그마저도 못 만나니 우리는 얼마나 비참한 사람들이냐.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얘밖에 없죠. 얘기했잖아요. 이건 아닐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멀리 떠나와 있고 임금을 멀리 떠나와 있는데 그 임금에 대한 충성심을 남녀의 사랑에 빗대어서 표현을 하는 거죠. 1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볼까요? 1번 자문자답의 방식으로 임에 대한 그리움을 부각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뭐 천지간의 어느 일이 남들에겐 서러운가? 아마도 서러운 건 임그리어 서럽도다. 그리 좋아요. 답은 1번. 풍자라는 것은 비유를 통한 비판을 말해요. 유튜버가 아닙니다. 임에 대한 서운함.
임에 대한 서운함은 조금 동의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담담하다라는 것은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걸 말해요. 감정의 절제라고 표현을 하는데 감정이 지금 흘러 넘치다 못해 터질 것 같습니다. 무슨 반어야, 말 떠난 소리 하지 마세요. 2번 기억 후대 미음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답은 4번입니다. 리을은 인연을 맺었던 때를 가리키는 처음과 현재 상황을 나타내는 일이 되자라는 시효를 통해 예정되지 않은, 예상치 못한 이별에 대한 안타까움이죠. 예상하지 못했죠. 일이 되지 않았던가 몰랐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 3번 보기는 윗글에서 사용한 고사를 정리한 것이다. 고사는 옛날 이야기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은 5번입니다. 이를 활용한 것은 화자와 이미 이별하더라도 결국에는 비익조처럼 재회할 운명임을 말하는 것이겠군. 비익조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만나서 하루도 빼놓지 않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자라는 그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그 모습을. 비익조처럼 재회할 운명이 아니고 비익조처럼 살고자 했던 화자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죠. 화자의 모습을. 비익조처럼 살고자 했던. 근데 결국에 이별을 해버렸으니 안타깝다. 이렇게 시상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럼 충신연군지사, 연군지정 우리가 내신 기간 때 막 외우면서 했거든요. 뭐 적어도 내신 좀 열심히 해보신 분들은 이 사자성어 외우면서 적고 외웠단 말입니다. 그러지 말고 단어의 뜻을 정확히 이해한 다음에 이런 작품들을 충신연군지사라고 분류를 하는구나. 이런 작품들에서 연군지정이 드러나는구나. 라고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충신연군지사를 쓰라고는 안 내죠. 당연히 수능 시험인데 그걸 묻고자 하는 게 아닌데, 근데 고전 시가를 읽을 때는 세계관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알아두면 많이 좋다.